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내는 걸 바로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요, 번아웃과 교통사고로 휴직 중에 계신 30대 공무원분의 사연입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번아웃으로 휴직 상태에 있는 30대 공무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공무원 일을 지속해오고 있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도 따로 의욕이 생기는 일이 없어서였어요. 그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으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따로 집중할 만한 취미랄 것이 없어서 퇴근하면 혼자 맥주 한 캔에 넷플릭스 보는 게 저의 삶의 재미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의 삶은 급변하기 시작했죠. 각종 민원도 쏟아지고 야근은 밥 먹듯이 하게 되고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이 사태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다 보니 저의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을 하는 길에 급하게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저의 모든 생활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도 크게 해야 하고 재활도 오래 지속해야 해서 눈물만 났는데 재활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 너무 달려오느라 지친 저에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둘러보며 천천히 가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런 꿈 없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돌이켜보니 저는 저를 잘 꾸밀 줄도 모르고 칭찬을 해줘도 거절하고 실패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기왕 크게 다치고 삶을 돌아보게 된 김에 이제부터는 자존감도 키우고 저의 삶을 잘 돌보며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사연 남깁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연자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튼튼한 멘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도 3가지 제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연자분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연자분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힘듦을 겪으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하시게 되면서 정말 절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의 말씀대로 사실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이 지금이 정말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누구인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뭔가 번아웃과 어떤 공황과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1년 정도를 제가 일을 막 많이 한 건 아니고 생계 유지만 가능할 정도로만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저를 다시 탐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도구가 글이었습니다. 글. 정리되지 않은 글이어도 쭉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를 찾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다양하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문화공작소라는 곳에서 매주 새롭게 글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재들을 던져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나는 걸 에세이든 소설이든 다양하게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글에는요,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정말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가 객관적으로 좀 정립이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작가와 대화하는 느낌이어서이기도 하잖아요. 나와의 대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따로 글의 형식을 둘 필요도 없고요. 다양하게 주제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지나가다가 보이는 소재 가지고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글을 써볼까? 이렇게 좀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매일 일기 쓰듯이 써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정의하는 키워드와 문장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연자분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글쓰기 시작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내는 걸 바로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뜻은요, 틀을 새롭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틀을 바꾸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리프레이밍을 하면요, 남들에게 맞춰진 삶을 살다가도요, 내 힘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들에게 끌려가는 삶 말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리프레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뱉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을 넣어보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어떠세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미래엔 해낼 수 있어로 들리지 않나요? 이게 바로 리프레이밍의 힘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리프레이밍을 하면서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존감도 높아져 있고 나의 삶의 주체가 돼 있을 겁니다. 자존감이 뭘까요? 보통은 굉장히 타고나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의 강점과 장점도 사랑해주고요, 나의 단점과 약점도 서슴없이 드러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모습 또한 나거든요. 나의 모든 모습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강점만 보여주고 약점은 막 숨기려고 하거든요. 좀 약점을 숨기려는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과감히 나의 단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화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영어의 문장이 나왔어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척하죠.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반대로 나 방금 너가 말한 영어 단어 문장 못 알아들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어떨까요? 그 사람은 뭐야 그것도 몰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용기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굉장히 솔직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단점을 과감히 드러내시고 그런 단점도 나의 모습이라는 걸 수용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인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쉬운 방법이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나의 자존감도 잘 케어하시는 분으로 다시 탈바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티비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